굿모닝.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이버에서 오늘의 날씨, 미세먼지 이런 걸 보거든요. 미세먼지 정보에서 오늘이 나쁨입니다. 나쁨. 하늘이 뿌해요 지금. 참. 산에 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산을 걷기도 좀 그렇고. 근데 지금 저 날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딱 이렇습니다. 뭐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지금 이 날씨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안개 속. 오늘 새벽에 뉴스를 이렇게 딱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관세 발표를 했잖아요. 한국 25%의 관세.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그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크고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한테 주제 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혼돈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다. 플러스 내일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정말 무사히 넘어가야 되는데 걱정이긴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고 이쪽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고 사실 뭐 그 음식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이 중국 식당이라 그러면 뭐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뭐 아니 볶음밥을 먹거나 그거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로는 짜장면집에 갔는데 짜장면은 먹을래? 아니면은 나이지리아 음식을 먹을래? 뭐 거의 그냥 안 먹어본 너무 이게 다르다.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자, 그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윗사람들이 좀 잘해주면 밑에 사람들이 좀 편한데 그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돌보고 밑에 사람을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 위에 정치인들을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 소년가장이 된 것 같아가지고 부모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멀쩡한 부모인데 그죠? 무슨 뭐 우리가 왕정국가여 가지고 왕이 갑자기 무슨 뭐 폐암이 걸려갖고 오늘 내일 죽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국민이 뽑은 그런 이 대통령제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걱정하는 참 웃겨. 어쨌든 뭐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한 개인이 모든 거를 관여하는 거는 한계도 있을 뿐더러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 일 잘하기, 각각의 일 잘하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내 일을 일단 잘하고 나서 저도 가끔 보면은요 막 그냥 뭐 술 한잔하고 막 씩씩대고 나라 걱정하고 막 이런 주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속으로 내가 그 사람 보면 자식들은 지금 너 걱정해. 자식들은 지금 너 걱정하고 있다고. 왜 너를 걱정하게 만들어? 너는 네 문제는 해결을 하고 나서 다음 걱정을 해야지. 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진짜.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정치인일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직업이니까. 그래서
어, 일단 내일은 좀 깔끔하게 하고, 각자 옆에 사람이 내 걱정은 안 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저는 순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관세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국이 최근 한 20, 30년 동안 급부상을 했잖아요. 한 30년? 지금 이제 조금 미국이 강하게 견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깨갱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굉장히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발전을 했죠. 뭐 G2니 뭐니 그럴 정도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일본은 많이 하강 곡선을 그렸죠. 예. 여기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한 가지. 한국도 지난 한 30년 동안 여러 가지로 발전을 했죠.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죠. 예. 중국이 뭐 이렇게 세계적인 제조국으로 세계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발전하니까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의 경제 규모도 커졌고, 뭐 또 등등, 또 일본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키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중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들을 보낸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죠. 한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문화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계층들, 인재 집단들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오늘날 저렇게 급속도로 중국을 발전시킨 그 주인공들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남아서 국적을 미국으로 이렇게 탈색을 해서 실제로 중국계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또 발전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어쨌든 사돈의 팔촌 다 연결이 돼서 미국하고 중국 본토하고 연결이 돼서 본국인 그 중국을 발전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경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중국을 좀 깔아뭉개서 좀 이렇게 워워 해야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 지금은 중국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최첨단 그 이공계에서는 중국 사람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대학생들을. 왜? 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요. 일본의 경제 규모라든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서 일본은 유학생들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유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그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국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 또 영어 교육도 지금 굉장히 수준이 낮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영어 교육이 굉장히 일찍 그 조기 교육이 도입이 됐습니다. 벌써 한 20년 이상 됐나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 과정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뭐 실제로 뭐 유치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6.25 때 미군이 들어오고 또 미국의 군정이 실시되고 그러면서 뭐 지금도 뭐 용산이라든가 뭐 이태원이라든가 미군 기지가 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죠, 한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 아이가 뭐 경복궁에서 영어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영어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 다음에 미시간 주립대학교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깨우침이 있었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렇게 유학을 많이 가던 시절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학을 가서 많은 깨우침을 얻었고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육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식들도 전부 다 이제 미국 교육을 시켰잖아요. 다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와의 인연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굉장히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제가 지금 한국의 뭐 영어 교육도 그렇고 또 오늘날 지금 이렇게 라이 족장이 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세계, 근데 이게 급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이 인류 문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 지금 세계 GDP 전체 인류 총 생산의 약 24%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뭐 200 한 몇십 개국 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 미국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전체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총 생산량의 어마어마한 나라죠. 어마어마한 나라죠.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여러분의 자녀, 즉 아직까지 이제 미래를 꿈꾸고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가고 이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죠. 예.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 문화와 미국의 의식과 미국의 교육과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받아들여야죠. 한국을 미국화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것을 그런 그 세계 시장에 내놓을 때 접합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 세계를 끌어올고 가는 그 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K-뷰티, 뭐 K-팝에 나오는 아이들의 그 가수들의 노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국적 없는 노래죠. 예? 영어도 섞여 있고 막 한글도 섞여 있고 막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 미국이 영어가 공용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즉 미국이죠. 지금 미국 외에 다른 나라가 있지만 가장 세계에 파워가 있는 미국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국제화가 된 가장 큰 이유고,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영어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포용하고 있는 참 보기 드문 언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는요 짬뽕 언어예요. 예? 알파벳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는 있지만 그 영어 자체의 어휘를 구성하는 그 어휘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세계 각국의 문화권에서 전부 다 영어에 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요 문법 체계는 게르만어족인데, 즉 독일어하고 비슷한 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어휘의 상당량은 라틴어죠. 즉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뭐 이런 라틴어족의 그 어휘들이 우리 한글의 뭐 70-80%가 중국 그 저 한자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가 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네 문화를 미국에다 심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치, 이것도 영어예요. 영어입니다. 김치도 한국어에서 나온 영어 표기도 김치라고.
뭐 코리안 무슨 뭐 캐비지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그냥 김치. 그럼 세계 사람이 다 알잖아. 예, 김치 그러면 그러니까 떡볶이 이런 것도 이제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화가 되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많은 말들이 그렇게 돼 간다. 그게 영어다. 그게 영어다. 그래서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될 수 있었다. 친숙하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은 저기 특히 서울 주에서도 서울의 중심, 아니 서울의 가장 문화가 발달돼 있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 어디예요? 뭐 대치, 반포, 압구정 이런 동네잖아요. 에? 신흥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런 동네에 가면 누가 삽니까?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삽니까? 아니지. 태어난 사람도 물론 살지. 근데 더 많은 신흥 부자들이 전국구에서 몰려들잖아요. 그죠? 전국구에서 대치동에 가봐요. 거기에 보면은 각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그냥 와가지고 체류를 해서 하나의 공동체 대치동 주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 자, 전 세계권으로 보면 그 중에서 미국 내에서도 대도시,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세계 각국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두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간판을 달고, 미국인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뭐 국적이 미국이면 다 미국인이니까 주소지가 미국이면 미국인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한국을 좀 좁혀서 보자고요. 한국 보면은 한국의 수도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중심 중에서도 대치동, 뭐 도곡동, 반포 이런 거 메인 지역, 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 가면 가장 핫한, 서울의 가장 따끈따끈한 문화의 중심지고 그거를 끌고 가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각 지방에서 공부 잘하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들어서 뭐 아파트 값도 그냥 뭐 50억 100억짜리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럼 어때요? 여기 지금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서 먹고 살고 잘 살만한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하러 구태여 서울로 올라와. 익숙하지도 않고 복잡하고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뭐하러 올라? 서울에 오는 사람들 누가 와요? 자식 때문에 오잖아. 대치동을 자식 교육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왜? 미래를 짊어질 그런 내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역량이 있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이런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뭐가 달라져? 교육의 질이 다르잖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의 정보가 다르잖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고급 정보 속과 그런 고급 인재들, 그런 사람들의 커넥션, 인간관계 이런 것을 맺으면은 거기 출신들이 나중에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들로 발전하고 깨우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유학도 가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세계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요동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요? 답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저처럼 이제 좀 나이가 들고 60 넘어가고 이제 자식 교육 어느 정도 마감되고 그런 분들은 너무 세상 일에 막 관여해가지고 피곤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내 생각입니다. 너무 감 나와라 소 나와라 너무 그러면은요 나만 아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우선 첫째는 뭐냐?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 걱정 안 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그게 걱정. 그러니까 내가 나라 걱정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걱정하면서 산에 다니세요. 건강 챙기고. 그 술 먹고 세상 한탄하고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도움 안 돼. 나 아프고
그렇다고 떠들고 막 누구 비난하고 나면 집에 가서 잠도 안 와.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그 모습 보고 있으면은요, 아유 꼰대들, 아유 피해.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이제 뭐 정말 그거를 그냥 축제처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난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래 정말 나라 걱정스러우니까 내가 힘을 좀 보태자. 그건 오케이. 그건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뭐 환영. 그런 거는 환영인데 막 내가 너무 막 몸이 아파갖고 내가 막 너무 막 애간장 끓이면서 국가를 국가 나도 걱정해요. 나는 왜 나라 걱정 안 하겠어요.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 그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이런 해결책을 잊고 걱정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내 생각이에요. 저하고 생각 다른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일 때는 해야지. 직업이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 작은 영향이라도 미치고 싶은데 내가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여유와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항상 내가 우선이니까 주변의 자식들이, 주변의 남들이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서 더 큰 사람, 뭐 딴 일을 걱정해. 그거 웃겨. 나는 웃긴다고 봐 그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식은 어떻게 알아? 자식은 일단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지금 산의 이 밑바닥에서는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어.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길은 내가 택할 수 있다고. 이거 옛날에 내가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읽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올라갈 때는요, 우리가 길을 그냥 어디로 올라도 이게 옳은 길인지 잘 몰라.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면은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인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미래가 있고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꼭지점으로 최대한 가는 겁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가면은요, 그러면은 많은 길이 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최대한 주변에 좋은 환경, 그리고 미국 유학이라도 뭐 캐나다 유학이라도 일단 영어는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로컬로 이렇게 산다,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 자신도 힘들게 갔지만 난 지금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는 사람 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세상을 보면 깨우침이 있다고요. 깨우침이 있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꼭 영어뿐만 아니라 가서 막상 생활하고 그 주변을 보면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깨우침이 크다고. 그런 깨우침이 있으면 꿈이 커진다고. 보고 느끼는 게 없는데 어떻게 꿈이 커지냐고. 어떻게 내 그릇이 커지냐고. 보고 느끼고 그래갖고 머리가 자꾸 이렇게 좀 깨우침이 있어야 내 그릇이 커지지. 욕심이 생기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이게 엄마가 옆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피동적으로 해가지고는요 발전이 없어요. 본인이 느끼고 깨우침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권에 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큰 나라에 가서 세상을 한번 젊었을 땐 보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 꼭 미국에 살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 또 살면 어때? 아니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올라왔고 서울에 살면 어때? 근데 꼭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지방에 내려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젊었을 땐 서울에 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지구의 서울은 어디예요? 저기 미국의 뉴욕, 꼭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도시에 가서 좀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들과의 친분도 쌓고 깨우침이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을 되지만, 본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먼 훗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그들이 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 마시게, 이게 따라 잡은 게 아니지. 따라서 그냥 넘쳤지.
일본이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게을렀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다. 제가 왜 공중파에 나가서 방송을 못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런 얘기를 공중파에 나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그럼 네가 그럼 유학 보내줄래? 아이고 그럼 있는 사람만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또 빈정된단 말이에요. 네? 빈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굳이 왜 갑니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난 그런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능력 되면 가는 게 훨 낫지. 가서 배우고 깨우치고 그러고 나중에 사는 거는 얼마든지 선택해서 살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도 일단 꼭대기 올라가라 이거야. 그러면 내려올 때는 이런 길도 있었구나. 길이 보인다니까 그때는. 에? 그때는 길이 보인다니까.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올라가라. 이게 오늘 저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공기가 안 좋은가? 떠들 때 막 목이 컬컬하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아직도 내가 에너지가 넘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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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중성 안녕히 계세요.